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평형. 평형이 뭐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평형. 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물체에 이제 외부에 여러 힘이 이제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힘이 가해지지만 그 부분은 힘이 가해지더라도 운동이 없는 그리고 정상 상태. 그것이 이제 평형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제로 액셀러레이션입니다. 가속도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게 이제 우리 뉴턴의 제2 법칙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그 시스템 또는 그 파티클, 그 어떤 바디, 그 부품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일으킨다라가 이제 그 뉴턴의 제2 법칙이죠. 네, 그래서 힘의 합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제2 법칙이죠. 요것일 때 이제 질량이 콘스탄트하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 요것을 우린 가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F는 equal ma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요것은 이제 운동에 대한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어떤 부품이나 시스템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동력학이라는 학문 쪽에서 그런 과목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다뤘었던 거죠. 우리 이제 기계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동적인 것도 이제 다루긴 하지만 이 평형이다라는 얘기는 모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가속도가 없는 이런 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속도가 없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의 합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예. 이때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놨던 거고, 그러면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량, 이게 0이라는 얘기죠. 이게 0. 네,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지만 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이제 운동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그 회전 운동을 야기하는 그런 힘에 의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각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한 각속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평형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힘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자유물체도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리죠. 예.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유물체도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 특히 기계공학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 자유물체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그리느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얼마나 정확하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라든가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느냐를 이제 판가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죠. 그래서 자유물체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 아니, 그런 어떤 그 테크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평면 위에 이제 마찰력이 이제 뮤라는 마찰력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A자 모양의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위에서 이제 P라는 로드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 각 포인트를 A, B, C, D, E라고 이제 하죠. 뭐 여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컨택이 된 겁니다. 접촉이 돼 있는 경우죠. 여기도 그렇고. 그럼 요건 이제 부재가 AC, 그리고 BD, 그리고 AE.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자유물체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C, 요 이제 B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각 부품 나누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죠. 예. B 여기 D 이런 물체가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E 인 요런 이제 그 세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A점에 P라는 로드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 AC라는 요 물체는 여기에서 나타냈듯이 이 정조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러면 자, 이 P 요 점에 이제 P라는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B하고 C 지점에도 이제 분명히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요 C 지점에서는 이 지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반력이 작용을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RC라고 할까요? 네. 여기 반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겠죠. 예. 벌어지려고 하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뭐 N이라고 할까요? NC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요 B 지점에서는 어떻게 힘이 작용을 하겠느냐? 위에서는 이제 P로 이제 누르는 힘만 있었습니다. 밑에는 반력이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이 반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마찰력에 의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 B 뭐 X라고 할까요? 예. 이런 힘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X뿐만 아니라 Y 방향으로도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부재 위에서 힘이 작용을 할 때 요 A 지점에 대해서도 요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Y 방향의 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 방향의 힘도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다. AX 이런 거죠. 그리고 로드 P에 의해서 이게 뭐 AY라든가 뭐 로드 P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B 지점이 같죠. 예. 그러면 요 B 지점은 이와 같은 형태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한 거죠. 예.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대한 힘이 같은 크기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죠. 그러면 요 BD 부재에 의해서 요 BD는 요 힘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뭐 우선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dx 그리고 dy라는 이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d에 의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dx와 이렇게 dy라는 요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은 이런 힘이 여기 작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예. AX, P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했지만 저런 게 작용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 부재에는 이렇게 P가 작용을 할 거고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밑에서의 반력도 이렇게 RE와 마찰력에 의한 NE라는 이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런 그림, 요렇게 이제 그린 것을, 요것을 자유물체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요런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부품들, 컴포넌트들을 다 분해를 해서 힘의 성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요렇게 해 놓은 것이 요게 자유물체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유물체도가 그려져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이제 이루는 거죠. 예. 요 부분, AC 지점에 의해 가지고 힘의 합은 0이다.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여기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값, 로드의 값에서부터 모르는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평형이 있는 힘의 합은 0이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런 기준으로 의해 가지고 각 부품에 의한 로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중이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할 것이다. 힘이 어떤 크기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힘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부재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여기 있죠. 네.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대체로 봐서 이게 어떤 보의 형태가 되죠. 예? 이런 형태로 놔줬지만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한다. 그럼 이제 단순 지지보의 형태가 되죠. 예. 그리고 중간에서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자, 요것을 또 이제 다르게 모델링을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예. A 지점,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 되고 여기가 C 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 B 지점에서 어떤 힘이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고 A 지점에서도 힘이 X방향, Y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C 지점에서도 X방향과 Y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것이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요 이제 이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성분이 또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네. 요런 형태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힘을 해석을 합니다. 로드를 해석하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트레스 해석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하중 이내의 범위에 있는 값이냐 아니냐 그래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